안녕하십니까. 1801년 신유년 종교 박해 때 양반과 규수에서 거제도 간비가 된 9살 여자아이 유서미가 포졸에 이끌려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에서 전라도의 넓은 들판과 산이 많은 경남 함양군을 지나고 산청군으로 들어와 세계의 발생지가 있는 생초면, 영민시와 남양홍시 집성촌이 있는 오불을 통과하여 신선이 되기 위해 오르지 않고서는 죽어서도 편안하게 저승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성의 평생 소원을 풀기 위해 멀고 험난한 노정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의 신목객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던 영남의 3대 누각의 하나인 환화정이 있는 산청읍을 지나 신안역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I 성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 보리필이 해 뜨기 전 숙소를 나와 읍내 큰 길을 걸었습니다. 옛 산으면 동원은 산청군청이 되었습니다. 동원 뒷산에는 소실되었던 환화정이 몇 년 전에 복원되어 있고, 객사가 있던 터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산청 성당 옆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싸늘한 바람 부는 아침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나 5도는 되겠다 싶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 들어가 뜨거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나자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떨리던 게 커피 한 잔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한센인 마을 성심원을 지나 신안역참이 있다는 신안면까지 갑니다. 3번 국도로는 20k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산청읍에 가까이 전곡역참이 있지만 길에서 왕복 4km가 되어 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성면 문익점 목화 시베지를 다녀오면 거리가 24km로 늘어날 것입니다. 3번 국도가 있지만 길이 좁고 교통량이 많아 시끄럽고 인도가 따로 없어 위험했습니다. 국도 옆 소로와 자전거길을 걸었습니다. 따라가는 평탄한 길입니다. 주변 산세는 험악해 보여도 길 자체는 오르내림이 미미했습니다. 산청을 벗어나는 길은 꽃봉산 옆구리를 지나는 쌀곡의 오르막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앞에 1톤 트럭을 세워놓고 몇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두렁거렸습니다. 몸을 웅크린 안악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덜 다친 문짝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쌀곡의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4차선 국도 3번을 따라갔습니다. 아침 출근 차량으로 몹시 붐볐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번호 체계를 알면 길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도로들은 홀수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동서방향의 도로들은 짝수 번호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상관없이 모두 같은 번호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번호로만 보면 전국 도로망이 구불거려도 결국 바둑판 모양의 격자 배열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역참로와 다릅니다. 서울 중심의 방사선 형태는 아닙니다. 상당한 의식의 전환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전국의 교통망은 서울을 향해 뻗었습니다. 수도권은 1000년 넘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보건, 사법이 중심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자석처럼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었고, 임금이 사라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약용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말이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모든 것은 서울로 모이고 흩어졌습니다. 도로가 미비하던 시절에 곡물은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은 도로, 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가져갑니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판에 격자무늬 도로망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의 큰 변화였습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비싼 주거비용, 오염된 공기, 치열한 경쟁이 저변에 깔린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을 막는 장애를 걷어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종시를 만들어 수도의 행정기능을 나누어 내려보내고
공기업과 정부기관을 한적한 지방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산청 같은 공기, 물, 인심이 좋은 지방으로 찾아오는 귀촌은 드물지 않습니다. 도로 기본축을 이루는 남북방향 국도 번호는 서쪽부터 동쪽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1번 국도가 맨 서쪽에 있고 맨 동쪽에 7번 국도가 동해안을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 3번과 5번 국도가 있습니다. 1번 국도와 1번 고속도로는 번호가 같은 두 개의 도로입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라고 다르게 부르니 혼동이 없습니다. 1번 고속도로는 상징성 때문에 번호체계 도입 전에 결정한 대로 놔뒀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는 표지판에 숫자를 적을 때 바탕 모양이 다릅니다. 국도는 네모지만 고속도로는 서양 방패 모양입니다. 동서방향 국도 축은 맨 남쪽에 2번부터 북쪽 방향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도로는 우편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1번 국도는 목포에서 판문점을 거쳐 신의주까지 연결됩니다. 2번 국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근처를 지나가는 477km입니다. 3번 도로는 평안북도 초산에서 시작하여 휴전선을 넘어 철원, 동두천, 서울, 성남, 충주, 이화령, 문경, 김천, 함양 수동면, 산청 생초면, 산청, 진주, 삼천포 그리고 남해섬의 미조면까지 이어지는 국도입니다. 4번 국도는 전북 부안에서 군산, 대전, 대구를 거쳐 경주시 간포까지 갑니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고성으로 갑니다. 동해안 해파랑길이 7번 국도와 나란히 갑니다. 걷고 있는 이 길은 통영별로였습니다. 한양에서 통영 삼도수 군통제영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통제사가 부임하고 이임하면서 서울로 오가는 길이라 해서 통제사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 동작진을 지나 말죽거리에서 말을 갈아탔습니다. 남태령을 넘으면 과천, 시근천, 수원, 청호역, 진이, 소사점, 아주교, 성환역, 직산, 천안 삼거리, 수레제 차량, 공주, 이성, 여산, 삼내, 전주, 관촌, 오수, 남원, 응령, 여원치, 인월, 팔량치, 제안, 사근, 정곡, 신안, 평거, 소촌, 부닥, 배둔, 고성, 황리, 구월을 거쳐 통영에 이릅니다. 지금은 서울, 동작, 서초, 사당, 과천, 수원, 평택, 천안, 공주, 논산, 여산, 완주, 전주, 임실, 오수, 남원, 운봉, 인월, 함양, 수동, 산청, 진주, 배둔, 고성, 황리,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걷는 길은 삼내에서 통영에 이르는 길, 중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산청읍에서 대략 4km 떨어진 곳에 전곡역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도 3번을 가로지르는 지하차도를 지나면 외정마을입니다. 동쪽으로 1.4km 더 가면 내정마을에 역참자리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곡역은 사근도 찰방이 관리하였고 역리 13명, 역론 19명, 역비 3명 등이 배속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규모로 보입니다. 길은 3번 국도와 거리를 두고 갈밭들, 지산마을, 갱기들을 지나갔습니다. 주변에 논과 과수원이 혼재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가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경우강을 따라가다가 지리산 둘레길로 연결되었습니다. 2022년에 새로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였습니다. 이 자전거 길은 단성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부터 신안면까지 새로 만든 자전거 길을 따라갑니다. 산청 성심원. 찬바람을 등지고 걸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우강의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자전거 길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난간 설치 공사 차량들이 자전거 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우강을 가로지르는 성심교가 다가왔습니다. 오전 햇살에 고즈넉한 분위기의 마을이었습니다. 성심교를 건너면 성심원으로 갑니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1959년 진주 구생원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이주해온 한센인들이 직접 지은 삼터였습니다. 진주 성당 주 콘스탄시오 신부가 도움을 주어 초가 한 채, 기와집 한 채, 부지 2만 8천 평을 마련하여 1959년 6월 19일 예수성심 대축일에 성심원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1961년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의 원조로 성심인해병원이 설립되어 한센병을 치료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 경제적 독립, 내부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곡역터로 가는 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평온해 보이는 강 건너 공동체에도 바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의 시절이 세월과 함께 오고 갔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 사업으로 역할이 커졌습니다. 산청 지역의 독거노인, 거동 불편장애인 가족 140세대에 대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에게 개방된 시설에서 피정 프로그램 등 복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심원으로 들어가는 성심교는 1970년대 초에 부설되었는데 홍수와 태풍으로 2번 떠내려갔습니다. 지금의 다리는 1988년에 지은 세 번째 다리입니다. 한센인을 문둥이 용천백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얼굴이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모습에 외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경우강을 건너 밖으로 나가려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 대부분 치료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들이 겪었던 차별은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겪었던 사회적 냉대와 서러움은 문둥이 시인 1920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세상을 떠난 하나운, 본명 한태영이 시로 썼습니다. 그는 함경도 함주 출신이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되던 시기에 명문학교였던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리농림학교는 수원농림, 진주농림과 함께 이름을 날렸던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전북대 농대입니다. 보리피리, 하나운 지음.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리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리 흘릴 일이.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리 흘릴 일이. 하나운의 시 보리피리에 백창우가 곡을 쓰고 정태춘이 노래했습니다. 하나운은 함흥학생 의거 사건으로 소련군에게 체포되었다가 탈출하여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등단 후 한센병을 앓는 중에도 많은 시를 썼습니다. 한센병 완치 후에 사회에 복귀했고 문학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는 박목월, 한용운, 조지훈의 시와 함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의 괴로움을 이렇게 시에 풀어놨습니다.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한센병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난 후에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수천 년 지속되었던 사회적 차별과 격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9살 유수미가 포도에 이끌려 웅석봉과 둔철산 아래로 흘러가는 경우강물을 따라 산청 신안면으로 가고 있습니다.